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4.16 약속국민연대는 국민동의청원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라임 사건 수사를 담당한 서울 남부지검장이 사의를 표했습니다. 마포구가 지자체 최초로 영유아 발달 지원 검사를 지원합니다. 광주시가 광주잡 온택트 취업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충청북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한 주간의 국회 소식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일어나지 말아야 했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죠.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건의 진상은 규명되지 않았는데요. 이에 4.16 약속국민연대가 국민들에게 국민동의청원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지난 22일 국회 정문 앞에서 4.16 약속국민연대는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의 입법약속 이행 촉구 및 10만 국민동의청원 국민동참호소 각계 인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4.16 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10월 6일부터 시작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에 국민들의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4.16 연대가 밝힌 국민동의청원은 두 가지로 하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고 다른 하나는 4.16 세월호 참사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에 관한 청원입니다. 국민동의 청원은 10만 명을 넘어야 입법이 성립됩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전해철 의원을 단장으로 한 사회적 참사 대책 TF를 구성해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라임 사건 수사에 대해서 검찰과 법무부가 충돌하고 있는데요. 수사를 담당한 서울 남부지검장은 이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5분 전 이명 라임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던 박순철 서울 남부지검장이 검찰 내부통신망을 통해 사의를 표했습니다. 박 지검장은 라임 수사의 불신과 의혹이 가중되고 검찰 불신으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어 검사 비리는 김봉현의 입장문으로 처음 알아서 대검에 보고 자체가 없었고 야당 정치인 비리는 지난 5월부터 검찰총장에 직접 보고했다고 설명하는 등 라임 수사 등을 문제 삼은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부당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 지검장은 정치권과 언론이 각자의 유불리에 따라 비판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어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다음 날인 23일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라임 관련 사건의 독립적인 수사지휘 체계에 공백이 없도록 박순철 전 남부지검장의 사직을 수리하고 이정수 대검기조부장을 후임 남부지검장으로 전보 발령해 즉시 업무에 임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소식입니다. 강북구와 한신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이 코로나19에 따른 변화된 일상과 해결책을 모색해보고 일자리와 창업에 필요한 자원을 공유하기 위해서 토크숍이라는 색다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토크숍에 앞서 지난해 강북구와 한신대는 지역 주민과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캠퍼스타운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강북구가 한신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과 함께 지난 17일 오후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코로나19를 대처하는 우리 동네 이야기를 주제로 가든 토크숍을 개최했습니다. 토크숍은 토크쇼와 워크숍의 합성어로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변화된 일상과 그에 따른 문제를 짚어보고 일자리와 창업에 필요한 자원을 공유하는 등 지역 발전의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제안된 내용은 내년도 사업에 반영될 예정으로 이날 토크숍에서는 사업단장과 강북마을 운영위원, 지역 청년 대표 등이 패널로 나서 깊이 있는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에 열린 가든 토크숍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의 인원이 참여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주민들의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쳐있는 몸과 마음에 여유를 주기 위한 공연도 마련되는 등 토론을 전후해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졌습니다. 지난해 업무 협약을 통해 강북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한 한신대학교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은 대학의 인적 물적 자원을 토대로 청년과 주민 창업자를 발굴 육성하는 등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캠퍼스타운은 한신대 서울 캠퍼스를 포함해 강북구 수유동과 인수동 일대에 오는 2021년 말까지 들어설 예정입니다.
마포구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아동의 20% 이상이 발달 지연 상태를 보이며 그로 인해 부모의 25.6%가 우울감 등 정신건강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마포구는 이러한 실태를 고려해서 영유아 발달 지원 검사를 지원합니다. 마포구가 만 6세 미만 아동의 발달 지원 검사를 지원하는 내용의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를 24일자로 공포 시행합니다. 이처럼 발달 지원 검사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마포구가 전국 최초입니다. 마포구는 이 조례에 근거해 영유아별로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 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의 검사를 지원합니다. 검사 후에도 발달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고 연령별 맞춤형 심리, 언어, 미술치료 등을 지원하며 부모 상담 서비스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마포구는 아동 발달 지연을 사회적 개입이 필요한 문제로 삼고 체계적 해결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의왕시는 지역 어르신에게 다양한 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아름채 노인복지관 별관 건립에 힘쓰고 있습니다. 10월 1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아름채 노인복지관 별관 건립을 위한 실시 설계 용역 중간보고회가 개최됐습니다. 어르신들 눈높이에 맞게끔 건축물이 지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무엇보다도 안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걸 감안하셔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시자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복지관 별관은 지하 1층에 2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노인 전용 목욕탕과 갤러리를, 지상 1층에는 경로 식당과 북카페를, 그리고 지상 2층에는 사무실과 강당을 조성해 어르신들에게 문화체험 등 다양한 활동 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의왕시는 아름채 노인복지관 별관을 2022년 6월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건립해서 고천, 부곡, 오전 지역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더 나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해마다 개최해왔던 소상공인 창업박람회를 올해는 온라인으로 한 달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대전시가 지역 내 예비 창업자들에게 다양한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여러 창업 모델을 선보이기 위해 10월 19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20년 대전 소상공인 창업박람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이번 온라인 창업박람회는 소상공인 60여 개 업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기업관, 프랜차이즈관, 창업기업관 3곳이 운영됩니다. 또한 가맹점주 모집과 자사홍보, 한국외식산업협회와 대전지방국세청에서 컨설팅관 등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시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소상공인의 다양한 성공 창업 아이템을 예비 창업자들에게 제공해 실질적인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한편 자세한 온라인 창업박람회 운영 내용은 소상공인 창업박람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가 11월 6일까지 혁신 기술선도 기업과 함께하는 광주잡 온택트 취업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지역의 고용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온라인 일자리 정보 시스템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됩니다. 취업박람회에는 청년 친화 강소기업인 우리로와 혁신기술 선도기업 메가테라퓨틱스 등 3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광주잡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기업 정보를 확인한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인 기업에는 인공지능 역량 면접 이용 라이센스를 제공하고 구직자에게는 AA 화상 모의 면접을 경험하고 대면 면접, 이에 따른 피드백까지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과 구직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매칭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취업박람회가 끝난 뒤에도 온라인 상담 종합상황실, 일자리 정보 시스템을 통해 화상 면접 등을 정례화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가을철에는 날씨가 건조하고 낙엽이 많아서 한 번 산불이 나면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큰데요. 강릉시가 11월부터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산불 예방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강릉시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합니다. 본청과 읍면동에 산불 상황실 19곳을 운영하고 산불감시원과 산불 무인 감시 카메라를 배치해 24시간 산불을 감시합니다.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초동 진화를 우선으로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와 헬기, 진화 차량이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출동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본청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원 20명과 18개 읍면동의 진화대, 감시원 등 240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평창군은 관내 기본형 공익집불제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11월 말까지 이행 점검을 실시합니다. 공익집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서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보호를 위해 올해 새롭게 시행된 제도로 크게 선택형 공익집불제와 기본형 공익집불제로 나뉩니다. 공익집불제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 사용 및 잔류 허용 기준 준수, 화학비료 사용 기준 준수 등 총 17가지의 준수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관계자는 화학비료 사용 기준 준수 등을 점검해 문제가 있을 경우 기본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되며 여러 건의 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0%까지 감액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횡성군이 무인 로봇을 활용한 섬유질 자가 배합 사료 급여 시스템의 기술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횡성군이 자가 제조 섬유질 배합 사료, 자가 TMR을 급여하는 관내 2개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무인 로봇 활용 섬유질 자가 배합 사료 급여 시스템 기술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가 TMR은 곡물류와 조사료, 보조사료 등을 혼합, 배합 비율과 영양가 계산, 급여량 조절, 급여 방법 등에서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번 시범 사업에 도입된 무인 로봇은 프로그램 설정 및 원격 제어로 사료 배합기에서 조제된 사료를 싣고 축사 바닥에 설치된 마그네틱 라인을 따라 자율주행하여 각각의 사료 급이대에 정량 사료를 공급해 노동력 50%, 생산비 10% 이상 절감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횡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앞으로도 스마트 축산을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고용노동부 주관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역대 최초로 충청북도와 3개 시군이 공동 수상하면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충청북도가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평가에서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지난해 종합대상에 이어 올해는 최우수상으로 일자리 관련 사업비 2억 원을 인센티브로 지원받게 됩니다. 일자리 대상은 올해로 9년째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일자리와 관련 정책을 종합평가 시상하는 국내 유일 전국 단위 행사입니다. 특히 역대 최초로 충청북도와 충주시, 괴산군, 청주시 등 4개 지자체가 공동 수상해 의상을 높였습니다. 2010년 7월 1일부터 저희들이 일자리 지향형 투자를 해온 결과 한 6,600개의 기업체와 거기서 그 기업들이 우리 고용을 채용하겠다는 인원이 약 23만 7천 명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공급을 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취업자 수와 경제활동 인구가 현재적으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보면서 고용률, 취업률, 경제활동과 취업자 수가 이 전국 대비 상향이 수준을 유지한다는 걸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이러한 바탕에서 저희들이 목표 형식을 체계적으로 구조 분석해야 하는 결과 아마 전국 그 대회에서 우리가 2년 연속 수상을 했는데 이러한 사항은 우리 충북의 유관기관 네트워크, 인자위, 기업체, 기업인협의회, 상공회의소, 교육청, 고용부, 충북도, 충북연구원이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네트워크 상에서 이런 사항을 이렇게 같이 협조해서 그런 데서 기인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민선 5기부터 꾸준히 추진해온 일자리 지향형 투자 유치를 통해 지난 10년간 23만 7천 명의 고용을 창출했습니다. 또한 내수기업의 수출 활성화 전략인 충북형 경영을 통해 수출 확대 등으로 경제 성장률 6.3%를 기록했습니다. 이외에도 산업단지 정주 여건 개선과 일터 개선 지원 사업으로 일자리 질을 개선해 상용 근로자 비율 58.4%, 고용보험 피부험자 비율 49.3% 등 각각 광역도 1, 2위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여기에 일생활 균형지수는 전국 3위로 지난 2017년 전국 17위에서 14단계 올랐습니다. 청년을 위한 일자리 정책 역시 좋은 평가를 얻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청년 여성 일자리 플랫폼인 청춘 잡담, 충북 청년광장, 청년위원회 등을 통해 청년 정책을 점검했고 그 결과 30대 고용률 78.3%로 전국 1위를 달성했습니다. 충북은 그 부가가치액의 전국 대비 10%가 높아요. 그러니까 제조업체가 이 충북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시군 기업인 협의회와 또 지금 우리 11개 시군 일자리 부서와 우리 충북도와 또 특히 이제 충북연구원하고 상공회의소 이런 데와 더 밀착해갖고 네트워크 속에서 기업인 현장에서 이루어진 일을 정책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내년도 평가에서도 충북만의 일자리의 질을 높인 특색 있는 사업이 발굴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령시가 지역의 미래인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명천동 일원에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를 설치합니다. 보령시는 지난 8일 시청 시장실에서 김동일 시장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명천 예미지 아파트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은 물론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 감독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명천 더베스트 예미지 아파트에 어린이집 수요 인원이 많았던 만큼 어린이집 전체 정원의 70%를 아파트 거주자 자녀로 우선 입소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다음은 경상도 소식입니다. 가을 정취를 가득 담은 2020 양산 국화 전시가 지난 24일에 개막했는데요. 다양한 종류의 국화 1000만 송이가 전시된 이번 행사는 다음 달 15일까지 하북면 통도사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통도사 계산대제와 연계해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장식을 비롯한 문화 공연, 먹거리 장터 등은 열리지 않고 국화 전시 위주의 행사만 열립니다. 주 행사장은 통도사 산문주차장으로 다양한 국화를 주 행사장 이동로와 통도사 산문에서 경내로 이어지는 약 1km 구간에도 전시해 방문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며 행사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됩니다. 행사 기간 동안 자차를 이용한 방문객들의 주차를 위해 산문주차장 인근 통도 환타지아 주차장은 무료로 개방합니다. 포항 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 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피해자 접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진 피해 구제 심의위원회가 포항을 방문해 지진 피해 극복에 힘을 보탰습니다. 지난 13일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 및 지원단이 포항을 방문했습니다. 위원회는 지진 피해구제 접수처 현장을 점검하고 실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전반적인 피해구제 접수 상황을 살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피해가 컸던 장량동 접수처를 우선 방문해 담당자들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듣고 지진 피해 접수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협조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날 이강덕 포항시장은 피해구제심의위 소위원장단과 면담을 가지고 피해 주민이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심의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침체된 포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사업에 대한 심의 시 포항시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달 21일부터 지진으로 인한 피해 구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포항 지진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은 시민은 내년 8월 31일까지 주소지와 관계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거점 접수처 등 34개 접수처에서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은 전라도 소식입니다. 여수시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는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나눔 행사를 잇따라 열어 후원 증서 및 식료품을 전달했습니다. YN텍 박지영 대표이사와 하나솔루션 여수공장 김상훈 총괄 임원은 저소득층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서 각각 2천만 원씩 총 4천만 원의 후원 증서를 권오봉 여수시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번 후원 물품은 전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현물 지정 기탁 후 조손가정과 저소득 장애인 세대와 같은 어려운 이웃에게 시상품권 100매와 김 세트를 전했습니다. 또한 GS칼텍스 김영국 사장은 여수시와 여수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 후원금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후원금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거북선에 실린 쌀과 식료품 선물 세트를 마련해서 지역의 136개 복지기관, 독거노인 460세대, 세터민 170세대에 전했습니다. 장수군이 산불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대책본부를 운영하는데요.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황인아 기자입니다. 장수군이 12월 20일까지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대책본부는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원 38명과 산불 인화물질 제거 요원 16명 등 총 54명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를 구성하고 산불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방지 등을 위해 대책본부를 운영합니다. 군은 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지역 특성과 각종 시기, 원인에 따른 지역 산불 방지 종합 대책을 수립,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군 관계자는 논밭두렁과 농산 폐기물 소각행위가 산불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며 농업부산물 등 소각행위는 읍면사무소나 산림과에 신청해 소각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5년 전부터 전라북도 익산시에 유류 저장 탱크와 무허가 건물이 방치돼 있습니다. 화재 사고 시 대형 피해도 우려돼 수차례 민원이 제기됐지만 익산시는 강제 철거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문제는 여전한데요. 강석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익산시의 한 폐건물. 이 건물은 국유지와 사유지를 점유한 무허가 건물로 이곳에 들어선 지도 20년 가까이 됐고 5년 전부터는 빈 건물로 방치됐습니다. 지붕에는 폐타이어가 올려져 있고 곳곳에는 잡동사니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2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유류 저장 탱크가 보입니다. 인근에는 대형마트와 아파트가 질비해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인근 주민이나 노숙자들도 쉽게 드나들 수 있어 경각심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조 탱크가 있다 보니까 말하자면 매일 그 문을 닫아놓고 그렇지만 많은 그 주요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이런 노숙자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와서 가끔 말하자면 우리한테 말도 없이 우리 탱크에 막 들어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이건 하루빨리 지금 철거가 돼야 한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유류 저장 탱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공문서 한 장뿐이었습니다. 공문서에는 익산시에서 해당 건물 소유자에게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납부금을 확보하지도 못한 데다가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강제 철거는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게 만약 공익성 침범을 저해하지 않는 한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강제 처분을 또 위법하다라는 판례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쉽게 또 강제 철거에 접근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상관 간에 좀 협의해 주시기를 저희는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또 유류 저장 탱크는 개방된 곳에 위치해 누구나 접근하기 용이하지만 익산시 관계자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고의로 방화를 하지 않는 한 거기가 문이 좀 잠겨 있나 봐요. 저는 이제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저희 직원이 한번 갔더니 문이 잠겨 있고 이제 접근이 어렵고 또 펜스로 쳐져 있어서 고의로 방화를 마음먹고 하지 않는 한은 거기까지는 뭐 접근이 좀 약하지 않나. 결국 도심 속에 재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고의적으로 방화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행법상 재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시 행정처분이 가능하지만 익산시는 손을 놓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재생사업 도시로 선정된 무주군이 도시재생과 관련해 우수 지자체상을 수상했는데요. 향후에도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황인아 기자입니다. 무주군이 제7차 도시재생 광역 협치 포럼에서 우수 지자체상과 우수 지자체 단체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날 황인훈 군수는 우리 군이 지향하는 목표에 더 가까이 도달하고자 군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모든 참여 주체들이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매진하고 있는 무주군은 2018년도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소규모 재생사업 2건이 선정, 2019년 12월 사업을 마무리했으며 올해 6월에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무주군청 논총과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이 아름다운 무주를 만들고 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군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최근 제주 올레걷기 축제, 보은 대추 축제 등 유명한 가을 축제들이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 가을은 랜선 여행으로 색다른 추억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A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